네, 다음 4차시 강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 작성을 이제 AI로 해서 실습하는 게 이번 차시의 구성인데, 아마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그 실습은 제가 드렸던 내용과 그 자료를 가지고 진행한 후에 다음 차시의 그 개별 좀 발표를 짧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 혹시 유로 AI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유로로 쓰시면 유로 AI 쓰시고요. 이제 무료 AI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표적인 게 한 4개 정도 AI가 있습니다. 그 챗GPT, 제미나이, 뭐 크로드, 그리고 그래서 막 예? 그 노트북 LM은 제미나이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예? 예, 코파일럿 뭐 그렇게 4개가 대표적인데, 어떤 그 무료 AI를 쓰든 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편하고 좋아하시는 AI를 좀 써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 수업을 통해서 한 페이지의 그 요약, 그리고 자료 요청서라든지 요 대안 비교표 이런 것을 좀 초안을 한번 작성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근데 여기 쭉 보시는 것 같이 그 AI한테 어떤 작업을 하라고 이제 시킬 수가 있는데, 요 검정은 사실 저희가 사실 해야 되는 거고, 이 검정은 저희의 그 지식과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의해서 이 프로세스 AI의 산출물을 검증하는 게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드렸던 그 11년 된 500kW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그 현장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그 순서로 해서 검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게 문서 템플릿하고 이제 AI 좀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망하는 이제 그 산출물은 이 이게 없나요? 제가 있는 게 뒷부분이 없는 거예요. 예. 두 개였나요? 예. 그래서 그 항상 그 익스큐티브 서머리 비슷하게 한 페이지로 이 발전소의 현황이라든지 그 문제라든지 뭐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EPC 업체나 아니면 O&M 업체에 요청할 그 자료 요청서, 그리고 리스크 로그, 그리고 대안 비교표, 이제 보고서 초안을 좀 작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워드 파일로 해서, 엑셀 파일로 해서 그 자료를 올려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드렸던 자료는 이제 500km 준공 후 11년이 경과돼서 이제 아마 이 정도면 노후화 단계에 진입한 발전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원인 불명의 이유로 해서 지속적인 발전량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인버터 알람 발생 빈도가 이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는 이걸 뭐 부품만 교체를 할지, 뭐 전면 교체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시자료 패키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고요.
작업을 하실 때 이러한 그 폴더 형태로 해서 로 데이터, 서머리, 테이블, 드래프트, 그 컨설턴트 그 검증 및 그 최종본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작업을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체계적인 그 파일 관리가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그 AI가 그 자기 멋대로 그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아웃풋을 내는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뭐 파일명도 뭐 여러 개의 버전이 있겠지만 뭐 한 예시로 이렇게 이제 날짜, 뭐 장소하고 발전소명, 그 용량, 이제 문서 번역 명이라든지 이제 버전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저도 그 AI를 한 3년 전부터 계속 썼는데 3년 전에 제가 AI 쓸 때는 저보다 AI가 좀 떨어져서 뭐 이런 걸 돈 내면서 써 하고 한 6개월 쓰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또 다시 한번 써보니까 뭐 하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써보니까 작년 한 여름 이후로는 뭐 내가 한 거하고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한 올해 들어가서 느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도 좀 잘 정리를 하는구나 라는 수준까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 개의 그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할 때 제가 분석을 하면은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분석을 할 때도 한 2시간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얘한테 그 시키면은 저는 뭐 한 여기는 15분 했는데 한 5분 내에 그 2시간 작업을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무엇보다도 이제 자료의 정리를 그 신속하게 정확하게 좀 지금 하는 상태가 좀 됐고, 근데 이러한 그 AI가 검토한 거는 저는 반드시 처음부터 저 문제시 되거나 아니면 가끔 보면 얘가 그 누락한 그 검토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누락된 검토 항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그리고 그 이런 그 원자리에 없는 사실이나 숫자, 기관, 이제 과적 판단 그런 내용은 제거하게 하고 이제 공공장은 서별 계속 말씀드렸던 조건으로 좀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그 역할을 놓는 말을 해 제안을 좀 걸어줘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검사하거나 할 때 항상 저는 그 기존에 있는 사실, 문헌에 의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지 없는 사실 이거 그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판단은 유추가 추론하는 것은 추론 사항하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리퍼링 보고서는 뭐 여러 개로 나누겠지만 제가 이제 추천하는 그 보고서의 목차입니다. 이게 익스큐티브 서머리로 해서
시간이 없는 분들이 한 페이지로 해서 전체 사업의 윤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의 개요라든지 그 지금 자료를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진단에 대한 기준, 그 진단 결과, 대안 비교, 이제 경제성 비교, 그리고 한계 및 검토, 이렇게 결론으로 구성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executive summary를 보면 한 페이지에서 전체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 또는 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돼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설비의 그 기초 정보 내용이라든지 그 현장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그 리퍼링을 고려하는 또는 그 부분 교체를 해는 그 정량적 기술적인 근거, 세약에 대한 앞서 얘기했던 부분 그냥 일부 개보수 운영을 하든지 부분 교체를 하든지 전면 리퍼링 할 때에 경제성, 안정성이 가장 높은 옵션이 무엇이고, 이렇게 뭐 추가 확인 사항들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고 다르리 뭐 변경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업무 보고서 이제 스코프 오브 워크이 되겠는데요. 이제 착수 문서는 이 컨설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타겟, 범위, 이제 산출물, 뭐 일정 이런 게 포함이 되고, 그 보증이라든지 인허가 관련된 책임 한계를 좀 명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서 구조이고요. 자료 요청서는 뭐 몇 번 말씀드렸던 이러한 항목이 포함이 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록은 발표자나 EPC 업체하고 회의를 할 텐데, 그럴 때 일치, 장소, 참석자, 논의 사항, 발전 사항, 그리고 pending된 이슈 사항 이런 걸 포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단 문서, 다이그노시스 문서는 그 현장에서 이제 O&M 데이터라든지 그 발전량, 가동률, 알람 트렌드 이러한 데이터하고 실제 그 현장에서 검토했던 그 구조물 모듈, 인버터, 결함 부위 이제 사진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그 진단을 목록화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리스크 로그, 위험에 대한 대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 구조화돼서 검토를 하면,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항목 뭐 위치, 뭐 발견 증상, 심각도, 예상 영향, 뭐 권고 조치 담당자 이런 컬럼으로 저는 추천을 해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인버터 과열이 1번 인버터에서 이제 팬 고장하고 열화상으로 나오고, 심각도는 상이라고 하면은 뭐 화재나 좀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가 되겠고, 그래서 권고 조치는 뭐 즉시 교체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모듈의 음영 같은 경우는 그 발전량이 좀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수목 제거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 의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비교 대한민국 프로의 한 예인데요. 이제 대한 예인은 이제 부분 교체 말씀드린 것 같이 고장난 요소만 교체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런 경우를 단기 상황에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장 KBS는 같고 그렇지만은 이 재벌 리스크는 오래된 기술에 항상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 교체를 해서 아마 한 5년 정도는 그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발전량이 아마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지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듈이나 인버터를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재시공한다고 하면 캐펙스는 당연히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저자란 여러 가지 문제는 줄어들고 신규로 가동하기 때문에 발전량이 충분히 나와서 수익은 좀 극대화하는 단계인데 말씀드린 것과 참상, 투자비, 그리고 수익, 평균성 등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뭐 재무적 타당성은 그 경제성 분석을 하시다 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사실 그 회계될 수밖에 없고 투자비가 얼마인지 운영 유지비가 이제 얼마나 될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그 발전 수익이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공사 기간 동안에 다운타임이 얼마나 발생이 돼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그 IRR이나 그 페이백 타임 그리고 뭐 순 현재 가치 NPV (Net Present Value)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의사 판단을 내려서 어떠한 그 신규 건설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부분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이제 RFP, 뭐 프로포절의 항목으로 이제 정의라든지 성능, 운영성, 품질, 안전에 관련해서 시공사 이피션시한테 요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그 이제 모듈이라든지 인버터 적합함에 대한 그 수량 같은 경우도 결정이 되고 시험자 항목 사실 이거는 정기연장 시험 같은 예시가 들어가지만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가계에 그 교체를 한다고 하면 가계에 대한 공약 그런 것도 들이 되고 그에 따라서 총 그 투자 금액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하고 할 수 없는 일 특히 이제 그 전기 안전 관리법에 따라서 이 사실 법정 검사나 정밀 안전 진단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전기 안전 공사에서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책 사항으로 뭐 투자 결정이나 그
투자 결정은 투자자가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 설계 그 시공 책임은 그 EPC 업체에서 하는 거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그 한정적인 아니면 그 면책을 할 수 있는 그 문구를 보고서 T에다가 이렇게 써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대표적으로 챗GPT하고 지미나이 있는데 현장 데이터를 인풋으로 놓고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은 문서 및 정량화를 AI가 해서 맞춤을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수식이나 아니면 그거 같은 표가 필요하면 엑셀로 출력을 해달라고 하시거나 화면에서 그 표를 만드시고 엑셀로 넘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최종 보고서로 작성을 워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는 이러한 그 워드 문서를 그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할 때 상당히 오류가 많고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수준은 제가 느끼는 거는 전문가 제가 모두로 쓰긴 하지만은 전문가 수준으로 자료 생성이 되는 걸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AI 작업을 시키는 용어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그 AI한테 글로서 시켜주는 명령어가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AI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데이터 자체도 그 포맷을 좀 단순하게 일정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작성해 주는 거고 제가 드렸던 그 엑셀 파일이나 밋밋한 형태로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고 이제 작업을 이제 지시할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로는 제품 같은 경우도 집어넣어서 그 얘한테 그 임무를 좀 부여해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된 자료를 좀 검토를 해서 이제 노동작이 일어났는지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직접 그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게 보인다고 그 검토 의견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그걸 한번 재검토를 해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실이 확인되면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데 그 보고서의 작성 형태도 그냥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수단이 되고요. 그 보고서를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그 구조화된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그 문자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알아서 보고서 작성해라. 그렇게 하면은 얘가 자기 멋대로 답변을 하고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의 정답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근거 없는 아주 이상한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전문가
그래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AI를 바꿔서 교차 공진을 하게 있습니다. ChatGPT에서 만들고 제미나이한테 이게 누구한테 작성한 건데 이거를 심판관의 입장으로 컨설턴트 입장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하면 또 다른 그런 면도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는 일단 말씀드리는 산출된 결과물을 이제 최종 확약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제 사람이 확인하고 내가 제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단계가 사람이 하는 겁니다. AI는 수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문서를 이제 검증을 할 때 원자료에 없는 데이터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좀 착시를 일으키는 잘못된 답변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점검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없는 데이터를 생성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라서 그러한 것은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에서 제 숫자를 검증하면 어쩔 때는 뭐 킬로와트, megawat트 그런 용량이 혼선이 생겨나거나 가동 연체라든지 보증 잔존 기간 그런 숫자가 거꾸로나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량 수치 그런 게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이 통화 단위 세자비 했더니 전력량 단위도 이게 좀 차이가 있겠죠. 그거는 킬로와트는 전력 단위, 설비 용량 단위고 발전량은 와트 아워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설계를 확정한다든지 시공을 보증한다든지 그 거점 검사 합격을 한다든지 금융 수익률을 보증한다고 하는지 이런 것은 사실 컨설턴트의 업무 범위 바뀌고 이러한 그 업무 파괴 표현은 좀 제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용도로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관련 확인을 자료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오류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출처를 검증해요.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반드시 또 출처를 갖다가 명시를 해달라고 그 프롬프트에 넣어주거든요. 없는 데이터, 없는 자료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명 같은 경우도 이제 적합한 그렇고 제공자라든지 그리고 생산 일자라든지 최종 수정률 로봇 확인 그러한 항목들을 또 출처 검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 생성을 할 때 그 출처를 갖다가 명시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런 작업들이 좀 자동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락 검증입니다. 이게 그 AI가 하다 보면은 저도 초기에는 자료를 하다가 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게 좀 문제시 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경우는 그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람이 이제 최종 편집은 이게 레이하고 걸고 말하는 거에 책임을 A가 그렇게 시켰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AI가 풀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고 나가는 순간 내가 만든 보고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본인이 가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당연히 한 얘기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책임 범위가 이런 벗어난 문장은 즉시 삭제를 하고 누락된 숫자, 출처,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전적으로 당연히 바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를 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좀 여러 대안 중에 이런 항목도 검사한 결과 이게 좀 가격증명 앞서 얘기했듯이 가격증 측면은 여기가 좋고 이제 성능적인 측면은 이가 좋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사이픽 같은 경우도 있고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이 보험 상품 광고를 할 때 항상 이런 그 법적 고지에 대한 표준문구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약이나 자료 요청, 그 리스크 대안, 공고 이러한 것을 이제 하나의 그 보고서로 통합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컨설팅 보고서가 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들이 수작업으로 해도 되고 AI를 써서 일부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마 문서 디자인의 원칙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사실 표가 상당히 서술하는 표로 하면은 문서의 분량도 줄이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문장을 정확하게 쓰기보다는 대도식으로 해서 한 문장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원인 분석부터 맨 뒤에 결과 결론을 갖다가 쓴다고 하면 성취소통은 항상 문제시 하기 때문에 결론을 앞에다 치고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무 보고서에 이제 표준 준수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원래 이제 팀 실습을 이제 저가 생각한 거는 요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요 실습에 대해서 좀 1시간 정도 한 후에
그리고 1시간 정도로 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오늘은 앞에 강의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 실습까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인 그 실습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세 분이 이제 한 팀으로 해서 요거는 아마 다른 실습에서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한번 그 끝나시고 나서 이렇게 한 조별 팀을 한번 구성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한 분은 AI로 좀 그 프롬프트 작성이나 초안 작성을 하고 이제 그 검증은 이제 한 분이 하시는 이런 협업 구조를 하거나 요거를 한 번씩 그 돌아가면서 해서 이제 계속 뭐 세 분이 그 한 분이 작성한 것을 다른 분이 작성하고 한 분이 또 검증하고 요걸 순환해서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팀별로 작성했던 것을 개인별로 해가지고 그 한 페이지의 요약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할 그 필수 요소로서 이제 그 대상 발전소의 이제 개요라든지 그 핵심 리스크, 최적 대안 한 건, 그 조건부 공고 한 문장, 뭐 추가 확인 자료 5개,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한 페이지 정도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보고서라든지 엑셀 표 그리고 AI 체크리스트 이제 파일명 이렇게 해서 그 요 관련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그 완성된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그 5개의 항목, 이 자료가 이제 근거가 있느냐, 데이터에 기반해서 했느냐, 또저 프롬프트에 프롬프트로 작성하는 예를 들었는데 그런 그 프롬프트 구성에 따라 했느냐, 그 책임 범위를 잘 지켰느냐, 또 표현도 이제 조금 언어를 적당하게 정확히 설명을 했느냐, 그리고 양식에 대한 이런 제출 양식을 충족했느냐, 이런 항목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팀별로 그 발표를 한 2분 정도 발표를 하는데 예, 제가 이제 드려야 될 피드백은 좋은 문장이라든지 좀 위험한 문장 그리고 현장 비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드렸던 그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기 이제 실습 1번, 뭐 실습 2번, 실습 3번, 실습 4번, 실습 5번, 6번, 그 다음에 이제 발표 및 피드백 해서 5개의 그 실습을 그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약간 아니 여기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거를 해오시면은 그 다음 주에는 그냥 발표로 해서 하고 아니면 그 여기에 오셔가지고 실제 그 실습을 진행을 하시거나 어떤 게 좋으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여기에 와서 요 내용에 따라서 한번 그 실습을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시간을 좀 줄여서요. 그
그 실습은 한 30분 정도로 하고 발표도 한 30분 해서 1시간 내로 끝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저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엑셀 자료는 주셨다고 했는데 예. 그 엑셀 자료는 모두에게 제공된 건지 예. 잠깐만요. 이거 예, 제가 파일로 드렸었고요. USB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조교를 통해서 아까 그 자료를 이메일로 해서 제공한 받았습니까? 그러면 요거 추가해서 제공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게 요 다시 열면은 예, 이거 그 발전소의 뭐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예, 이렇게 해서 드린 거고요. 이 엑셀 데이터하고 그리고 사실 요 실습할 수 있게 요 프롬프트도 사실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뭐 예, 요 실습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제가 한번 넣는 거하고 차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실습용으로 가상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보안 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고요. 예, 그건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예, 아마 그 다음 주에 실습을 할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 제미나이하고 챗GPT는 유로 쓰는데 아마 코파일럿은 무료 쓰거든요. 그래서 그 코파일럿으로 아마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파일럿도 저도 한번 그 교재 그 대학생용으로 교재를 할 때 그걸 한번 써봤는데 예, 그 그림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면 아주 우수하게 잘 서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무료도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